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기능사 기출문제풀이 10번째 시간이고요. 2015년 2회 용접기능사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1번 용접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네요. 항상 문제 푸실 때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아닌 것으로 틀린 것으로 맞는 거 복잡하게 나오죠. 꼭 잘 보셔야 돼요.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높은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한다. 맞죠? 저도 용접하러 다닐 때 항상 이동 시에는 안전모 착용하고 다녔고요. 보통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체조할 때 안전벨트 차고 아예 용접하러 가기 전에 체조할 때부터 안전벨트 차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모는 당연히 착용해야 되고요. 또 용접할 때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면 위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면과 헬멧이 일체형으로 되게 해서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착용하고 용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티그사 같은 경우는 티그 용접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안전모 안 쓰고 용접 면만 쓰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안전벨트, 안전모 꼭 착용하시고요. 나는 도대체 이거 착용하고 그러면 거추장스럽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 사장님한테 예전에 저를 가르친 스승님이시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스승님께서 좀 심한 말입니다만 뒤지면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뒤지면 알아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뭐에 뒤져요. 죽으면 되겠어요. 안전벨트 꼭 차고 하시고요. 안전모 착용하고 항상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에 민감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 현장은 안전을 중요하지 않는 현장은 어차피 돈도 안 나옵니다. 꼭 조심하세요. 사람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관리자들이 급여 같은 거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네. 2번 안전작업 중에 여러가지 유해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풍 또는 환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곳은 문 열고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필드라든지 샵장에서도 문 열고 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죄송합니다. 대부분 용접하는 곳이 네모된 이렇게 방 같은 데가 많잖아요. 조그만 방을 만드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곳은 환기가 안 될 경우에 알곤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서 마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알곤이 많이 차면 산소가 모자라서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질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배풍기나 통풍기 환기시켜야 되죠. 네. 꼭 보통 들어가기 전에 배풍기 틀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안 좋은 공기를 밖으로 배출해 가지고 밖에 있는 좋은 공기가 항상 유입될 수 있도록 배풍기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소농도 측정기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보통 그러시죠? 그래서 산소농도 꼭 측정하고 이상 없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3번 가연성의 분진, 화학류 등 위험물이 있는 곳에서는 용접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면 안 되죠. 4번 가스 용접은 강한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안경 착용하지 않아도 될까요? 가스 용접은 강한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안경 착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사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뒤져보면 안다고. 위험합니다. 당연히 착용해야죠. 착용하세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전기저항 용접법 중에 주로 기밀, 수밀, 유밀을 필요로 하는 탱크의 용접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뭔진 모르겠지만요. 뭔가 세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기밀, 기체가 완전 밀봉되고, 수밀은 물, 유밀은 기름, 이런 거 다 세면 안 되는 거죠. 점용접은 어때요? 이 점 이렇게 용접하잖아요. 그럼 이 다 새 나가잖아요. 프로젝션 용접은 돌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돌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녹죠. 녹아서 이게 녹으면은 이렇게 너깃이라는 게 생긴다 했잖아요. 여기만 용접이 되고 나머지 물 다 새 나가잖아요. 그죠? 플래시 용접 마찬가지죠. 플래시 용접은 두 개를 이렇게 되니까. 시임 용접은 뭐예요? 점용접이 선이 되게 쭉 계속 용접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롤러가 있죠. 롤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이게 롤러가 양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전하고요. 얘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모재가 나가는 거죠. 그럼 용접이 어떻게 되겠어요? 쭉 계속 되죠? 그럼 옆으로 새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시임 용접이죠. 시임 용접을 하면 새 나가지 않겠죠? 네.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용접부의 중앙으로부터 양끝을 향해 용접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음의 수축에 의한 변형이 서로 대칭되게 할 경우에 사용되는 용접법을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용접을 할 건데요. 이렇게 네모난 판을 두 개를 붙였어요. 두 개를 붙여가지고 용접을 해 나갈 건데요. 자, 중앙으로부터 양쪽 끝을 향해 용접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쭉 용접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1번 딱 용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용접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용접을 했죠.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쭉 용접을 해요. 그러면 또 3번 하고요. 또 이렇게 쭉 해요. 그래서 4번 하고, 이렇게 가운데로부터 양쪽 끝으로 용접해 나가는데 변형이 없게, 될 수 있는 변형이 없게 서로 대칭되게 이쪽 한번 하고 반대쪽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부른다 그랬죠? 네, 대칭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대칭법이라고 그래요. 현장에서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대칭법으로 무조건 용접해야 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용접해보면 특히 필렛 같은 경우 많이 휘거든요. 필렛 용접 이렇게, 근데 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꽤 길이가 넓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용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필렛 시키면 여기서 쭉 가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휘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가운데부터 이만큼 용접하고요. 또 이쪽 식을 동안 반대쪽 용접하고 이쪽 식을 동안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하면 내부응력도 안 생기고 덜 휘어요. 안 휘진 않지만 덜 휘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재관하시는 분들은 이거 휘어 있으면은 용접사가 집에 빨리 가려고 여기서 몇 가지 그냥 풀 용접 전류 끝까지 올려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가서 휘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90%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대칭법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용접을 좀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 현장에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야, 뭐 관장님께서 야, 이거 많이 휘니까 대칭법으로 이렇게 조금씩 시켜가면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막 발라버리는 현장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셨으니까, 여기서 배우셨잖아요 방금.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볼까요?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용과제인 전극 와이어를 송급장치에 연속적으로 보내어 아크를 발생시키는 소모식 또는 용극식 용접 방법을 무엇이라 할까요? 일단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네요.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는 거 뭐뭐 있을까요? 일단 티그 용접하고요. 미그 용접이죠? 네. 불활성 가스 쓰잖아요. 이게 지금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티그를 뭐라 불러요? TAW.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웰딩이라고 그래서요. GTAW라고 보죠. 가스 텅스텐 아크 웰딩.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이고요. 미근을 뭐라 불러요? GMAW 부르죠. GMAW. 가스 메탈 아크 웰딩이라고 부르죠.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를 쓰는 건 일단 두 가지가 있겠네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플럭스 안에서 용접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피부 아크 용접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1번하고 2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 볼까요? 용가제를 전극 와이어의 송급장치에서 연속적으로 보내주는 거. 송급장치에 의해서 사람이 넣는 게 아니고 기계가 연속적으로 넣는 거는 GMAW죠. GTAW, TIG 용접은 어때요? 한쪽 손으로는 토치를 운봉하고요. 반대쪽 손으로는 송급해야 되는 용가제를 손으로 송급하는 수동 용접이죠. 티그는 수동 용접이고 미그는 자동 또는 반자동, 주로 반자동으로 많이 쓰이죠. 용접이에요. 그래서 소모식이라는 건 뭐예요? 소모식이라는 거는 전극이 소모되는 거. 티그 용접은 이렇게 텅스텐 노즐에서 텅스텐 전극봉이 이렇게 나와서요. 텅스텐 전극봉에서 아크가 일어나서 전극봉은 소모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걸 비소모식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미그 용접이에요. 미그 용접. 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용접부에 결함 발생 시 보수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네요. 꼭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틀린 거. 1번. 기공이나 슬래그 섞음 등이 있는 경우는 깎아내고 재용접한다. 그렇죠. 네. 현장에서 뭘로 깎아낼까요? 뭐 간단하게 있는 거는 뭐 그라인더를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보통 이렇게 용접하면은 용접사들은 보통 깡통 하나씩 들고 다니죠. 저도 이거 깡통 들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깡통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크죠? 한 20리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깡통. 이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면도 넣고요. 뭐 액세서리 넣죠? 텅스텐 전극봉 이렇게 넣고 노즐도 액세서리라고 그러죠. 노즐도 넣고 콜렛 척 같은 것도 넣고요. 세라믹 노즐도 넣고요. 여기 간식 같은 것도 저 같은 건 좀 넣고 다니고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물 같은 거 탁 넣고 약간 이렇게 헬멧 넣고 이거 딱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여기다 또 하나 뭐 넣어야 돼요? 네, 4인치 핸드 그라인더 보통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인치 핸드 그라인더 들고 다니면서 기공이나 슬래그가 섞였어요. 용접하다가 그럼 바로 깎아내고 바로 재용접합니다. 왜냐면 이거 RT 찍거나 나중에 또 검사할 때 다시 또 들어가려면은 귀찮아요. 그죠? 이거 봤으면 딱 용접하다가 감 오잖아요. 이상하면 바로 깎아내고 재용접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RT 찍었다. 근데 이게 좀 용접한 부위가 이렇게 두껍다. 이거 막 몇 인치 돼요. 여기서 뭐 스케줄이 80이다. 뭐 이렇게 스케줄 80이다. 그러면은 스케줄 80 그러면 되게 두껍잖아요. 이거 까내기도 힘들죠. 그러면 아크 에어 가우징으로 파잖아요. 가우징으로 파고 뭐 이런 게 있죠. 어떻게 깎아내고 재용접을 한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균열에 덜살 올리면 용접을 한다. 균열이 발생됐으면은 균열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 말이 없네요. 2번이네요. 3번, 언더컷인 경우는 가는 용접을 봉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언더컷이 뭐예요?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 이쪽은 여기 딱 찼는데 이쪽이 조금 안 찬 거예요. 파먹은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노치가 이게 노치처럼 돼 있는 거죠. 여기가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똑같이 용접봉을 이만한 용접봉을 용접했는데 똑같이 하면 이게 막 흘러내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얇은 용접봉으로 이만큼만 용접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파먹은 언더컷이라 하죠. 언더컷인 경우 가는 용접봉을 사용해서 보수하면 되겠습니다. 오버랩일 경우는 오버랩은 또 뭐예요? 오버랩은 용접을 뭐 이렇게 하는데 흘러내려 버렸어요.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여기 깎아내잖아요. 그라인더로 깎아내면 되겠죠. 깎아내고 재용접하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제거해야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용접할 때 용접 전 적당한 온도로 예열을 하면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여 결함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열 온도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거 고르라네요. 네.
자, 볼까요? 영광은 3번 볼까요? 3번. 영광을 0도씨 이하에서 용접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요? 0도씨에서 용접하면 이하에서 용접하면 용접함과 동시에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네. 취성이 생기잖아요. 취성이 뭐예요? 딱 부러지면 깨지는 성질. 취성은 왜 생기죠? 담금질하면 생기잖아요. 그럼 담금질은 뭐예요? 강을 가열한 다음에 급냉시켜버리면 그게 담금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취성이 생겨 깨질 수가 있어요. 크랙 같은 게 막 가죠. 그래서 영광을 0도씨 이하에 용접할 때는 이음의 양쪽 폭 100m 정도를 약 400에서 250도로 가열하는 게 아니라 100도씨 정도 이하로 100도씨 밑으로 가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100도씨 정도? 이 정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틀렸네요. 너무 온도가 높아요. 여기 이 부분이 좀 높네요. 4번 주철의 경우는 주철은 보통 예열을 할 때 500에서 550도 정도로 이렇게 예열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남은 게 1번하고 2번 남았네요. 고장력강의 경우는 용접폼을 50에서 350도로 예열합니다. 저합금강의 경우는 용접폼을 200에서 500도씨로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좀 어렵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장비 가격이 고가이다. 홈 가공의 정밀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답 2번이네. 불가시 용접이다. 주로 아래 부분에서 용접한다. 이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보통 막 1000A 이상 용접해요. 여러분들이 그 티그 용접이나 아크 용접 하시잖아요. 보통 그게 뭐 120A 이 정도 놓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이면비드 뺑낼 때는 뭐 80에서 90A 정도 이렇게 놓고 하시고요. 채울 때는 체온비드 할 때 150A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150A만 놔도 뭐 여러분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막 엄청 빨리 해야 되거든요. 구멍이 뽕 날 수죠. 구멍 뽕 나는 걸 용락이라 하죠. 그래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보통 1000A 이상 막 이렇게 5000A까지 엄청 센 거예요. 이렇게 고전류로 용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 있으면 두 개를 아이홈 이렇게 하는 걸 아이홈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I자 같아서 아이홈 맞대기 용접만 가능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얇으니까 여기 얇게 돼 있으니까 용접하다가 구멍이 뽕 나버려요. 용락돼 버려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홈 가공을 정말 정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사담입니다만 지금 조선 주식 투자하잖아요. 조선 쪽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1등이잖아요. 조선이 세계 1등인데 이 조선의 수주가 그동안 반에 반토막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많이 어렵죠. 거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중공업, 한국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데 주식이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새 수주가 많이 오고 있죠. 왜 그래요? 요새 수주가 많이 들어오죠. 친환경 배, LNG 추진선이나 LNG 운반선을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용접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친구들도 계실 거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많이 도전해 보시고요. 조선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 용접사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용접사들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용접사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제2의 호황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자격증도 꼭 취득하시고요. 다들 용접사 되세요. 감사합니다.